제가 동국대학교 7사학번이니까 74년도부터 전과원을 드나들었는데요. 처음에는 전과원이 여기 있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옮겼고, 그전에도 좀 관심이 있었지만 전과원이 저랑 특별한 인연을 갖게 된 건 아마도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80년대 초에 들어오게 되면은 제 신생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대학원도 들어가고, 그리고 뗏목 탐험을 해서 대한해협을 건너 갔다 왔고, 그리고 삶에 대해서도 뭔가 좀 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정각호를 자주 들렀습니다. 그렇지만 독실한 신도는 아니었죠. 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그 당시 때 대학원은 성균관대학교를 다니고요. 그 이후에는 박사과정은 성균관대를 가야 되는데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정각원에 왔죠. 와서 이 근처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각원에 와서 제 나름대로 박사과정에 합격하기를 좀 빌었고요. 그리고 저는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고, 특히 정각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불교다 보니까 불교랑 연관돼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늘 여기 와서 절을 합니다. 부처님한테. 그리고 뭔가 나의 소원도 빌고, 그리고 가식일지 모르겠지만 늘 생각했던 것은 나라거든요. 나라 된 것도 빌고, 그리고 의절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떠오르고 얘기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일찍부터 절에 다녔어요. 할머니를 따라서 절에 다녔고, 할머니가 절하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어머니도 당연히 절에 다니셨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찌감치 인간의 그 본질적인 문제, 서유 문제에 좀 깊이 빠져든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 할머니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신데 제가 좀 출가를 했어요. 이유는 깨달음 없겠노라고. 그래서 도인처럼 그 당시 제가 편지도 써놓고, 집에도 편지 써놓고, 학교에도 편지 써놓고,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제 고치를 좀 알릴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떠나서 그 당시 때 계룡산에 들어갔지만 결국은 일주일 남짓 있다 내려왔죠. 그리고 그 이후도, 그 이전도 그랬지만 그 이후도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안 좋고 심지어는 폐병까지 걸려서 뭐 영화 그대로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쯤 갈 때쯤 되니까 마지막으로 각혈원데 피덩이가 막 꾸역꾸역 쏟아져 나와서 이게 죽는가 보다. 평소 죽겠다고 그래 생각했는데 이제 정말 죽는가 보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다 나와서 피가, 삭은 피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거래요. 그런 경험도 있고 어쩌상이 많았어요. 정말 힘들게 사춘기를 보냈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국대에 들어왔는데 그게 인연인 것 같아요. 제가 동국대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좀 이상해요. 동국대 들어와서 동굴탐험보라는 데 들어가서 자연을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정말 치열한 실존의 장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실존적이었었고 늘 고뇌하고 그랬었는데 말만 실존 그랬지 그건 저한테 가짜였더라고요. 이상처럼.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설픈 문학인들처럼. 동굴 탐험을 하면서 순간순간이 정말 실존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독특한 경험이 있지만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또 출가를 했죠.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단식도 하고, 그 다음에 일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흔히 말하는 호흡이죠. 단전호흡. 지금은 단전호흡이 흔하지만 70년대 초만 또는 중반만 하더라도 산에 가는 사람들은 보통 이상한 사람들이고, 특히 도사들은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산에서 그런 생활하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성숙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착각이었었고 지금도 착각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제 다 알았구나. 그리고 내가 출가하려는 목적과는 달리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뭔가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리고 더 이상 있으면은 사회에서 멀어지겠다는 생각을 갖고 내려왔어요. 아무래도 마음도 약해졌고, 그 다음에 현실이 그리웠겠죠. 그럼 명분은 이제는 알 거 다 알았고,
그다음에 세상에서 뭔가 일을 해야지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제가 산에서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하는데 원래 제가 공부를 많이 했고 원래 책을 많이 봤어요. 어려서부터. 대학에 와서는 전혀 그런 걸 하질 않았어요. 우습게 여겼던 거죠. 그리고 동굴 탐험을 하면서 점차 좀 더 자연을 좀 알아갔고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고 나서 처음 간 동굴 탐험에서 동굴 탐험을 하다가 제 후배가 제 앞에서 떨어져가지고 즉사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저처럼 늘 실존을 생각하고 동동하던 사람인데 현장에서 즉사하는 걸 봤고 시신을 끌어올리고 그 산속에서 한겨울에 시신을 눈밭에 굴리면서 내려온 거예요. 보통 경험이 아니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감지한 것 같아요. 그 위험성 사고를. 그러다 보니까 복합적인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었고 그것이 더욱더 제가 탐험에 매진하게 만든 것 같아요. 지금 빛이죠. 그래서 저는 탐험을 더 본격적으로 하고 탐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실존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가는 거고요. 불교에서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깨달은 건 첫 단계죠.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자꾸 확인하고 또 다른 방에 성숙돼야지 인식이 되고요. 인식이 체화가 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견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조금 안 걸 가지고 다 안 듯이 착각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지식인들도 그렇고 종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설사 궁극의 단계까지 깨달아도 실천은 별개의 문제예요. 정말 생존의 길에 무릅써보지 않고 나서 어떻게 실존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석가모니 그 양반은 생존의 길에 여러 번 섰었죠.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실존과 그 흉내를 낸 아류들이라는 실존은 다른 거죠. 더군다나 지식인 일반들이나 예술가나 문학인들이 머리로 하는 이거는 실존이 아니죠.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쭉 탐험하고 그다음에 학문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했죠. 오늘과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면 제가 주장하는 이론들은 대부분 자연과의 합일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뿐만이 아니라 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바다 위에 뗏목에 있으면 태풍이 불어올 때 무섭지 않느냐고. 그때마다 제가 하는 답변은 이렇습니다. 불안감도 존재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의 물결들도 존재 가치가 있고요. 바람도 존재 가치가 있고 제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도 존재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온 우주가 전체가 가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고 하나하나의 존재 의미 주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역할을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소수 사람들처럼 특별하거나 권력 집중적이라거나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사람은 모든 존재물이 그렇듯이 다 자기 나름대로 존재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다만 그것을 얼마나 적절한 장소에서 개발시키느냐 못하느냐 차이지.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자연과 합일 같은 것을 철저하게 정과금과 연관시켜가지고 또 확인해 갔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비문명론이라고 있거든요. 비문명론은 우리는 인간은 문명을 지향해 왔잖아요. 특히 근대 이후에는 흔히 말하는 서구 문명, 물질 문명, 산업화 이후 이런 것으로 표현되는 문명을 누려왔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거기에 반대하거나 저항하거나 파괴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 흐름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20년대 후반부터는 이미 논리화돼서 나와요. 물론 루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본격화되는 거죠. 그리고 점차 가면서 미국을 필두로 해서 시작된 것이 환경운동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반문명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것, 도시문명의 한계, 그 다음에 특정 이데올로기가 결합되면서 반문명이라는 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죠. 저는 역사학자 입장에서 또 제 개인적인 삶의 체험으로 볼 때 그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지금 현재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그 선배들이 한 것, 선대들이 한 것이 부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부시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흔히 말하는 물질 문명, 기계 문명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는 그것도 인정해야 된다고 봐서 반문명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명론자는 아니고요. 이 문명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석가모니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한편으로서는 제가 비문명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문명과 반문명의 가운데 있는 것. 물리적 가운데는 아니죠. 그리고 그 용어는 불교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라는 용어가 많이 있는데 물리학에서 사실은 비, 넌 이렇게 비에 해당하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문명론도 비문명론, non-civilization 이런 입장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이 정가공과 연관돼서는 정말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밝힐 수 있는 사연도 있고 또 밝힐 수 없는 사연도 있지만,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제가 20대 초에 들어왔던 동국대를 만 65세를 넘기고 나서 이제 내일 모레면은 완벽하게 짐을 싸가지고 떠나는 거니까 아마 이 정도가 오늘이 마지막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호권을 올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오질 않습니다. 둘러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제가 아니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전체 또는 특별한 몇 군데는 저의 특별한 사연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부처님을 그 양반을 뵈면서 저럴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 석가모니 또는 부처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인간 역사의 반영이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이라든가 특별한 존재들은 우리 역사의 반영이죠. 결국 우리가 만든 존재이고 개념이니까. 그리고 특히 저는 그 불상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저 양반도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양반을 향해서 뭔가를 빌었을까. 그렇다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저 양반과 연관됐던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 저기 배어있기 때문에 저건 특별한 존재가 되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건 역사로구나. 그래서 저는 정강원에 와서 부처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떠나면서 몇 가지 바람이 있다면 동국대학교니까 당연히 동국대가 잘 돼 있죠. 동국대학교가 잘 되는 게 동국대학교의 위세가 커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중요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여기서 4년 아니면 6년, 7년을 보내고 나갔을 때 세상에 나가서 정말 좋은 인간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지 말고 정말 좋은 인간이 되고 능력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이 동국대의 발전인데, 그런 의미에서 동국대 발전, 그리고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정말 좋은 인간이 될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하길 바랍니다. 이게 제가 학교에 바라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온 것들의 자양분은 동국대랑 연관이 되어 있고, 불교, 특히 정과원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저를 아끼고 지금까지도 저를 기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여러 곳에서 그 사람들의 기대를 저는 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제가 하고 싶은 일 다 해왔고, 그 나름대로 사회적 평가를 볼 때 나름대로는 성공했고, 물론 제가 목표한 바에는 아직 멀었지만,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좀 더 남아있는 시간에 제가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거나 이런 걸 떠나서, 건강을 떠나가지고 제가 정말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부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건 그런 거예요. 어차피 한 번밖에 없다. 헤아릴 수 없이 이 겁의 세월 속에서 오로지 이 순간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인간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존재로서 가능한 한 가장 온전한 의미를 구현하고 싶고, 그 다음에 가치를 많이 표현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게 하기를 부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다른 데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일단 정가원과 연관돼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남들을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또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감정에는 어떠한 사연들이 켜켜
아니 첩첩이 좁혀님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되는 모습을 남들이 모르죠. 그러니까 인간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상대방도 다른 존재도 그런 사연과 아픔과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늘 본능적으로 인식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불교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과 그 다음에 행동을 그다지 속박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답은 의미가